우리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많이 외로우실 텐데, 쓸쓸하실 텐데,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외로워하시고 사람이 목마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요즘은 혼자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게 편하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는 것은 왠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이기적이라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명쾌한 답을 얻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혼자인 생활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곧 혼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나이 들수록 외로움을 느낀다는 원초적인 뜻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참된 자아를 만들어야 하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 역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를 외톨이로 만드는 것이 아닌 인생 후반전에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요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억지스럽게 얼굴을 들이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 모임에 다녀오는 날은 왠지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하루 루틴이 엉망진창이 되어 다음 날까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모임에는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연락은 그냥 받지 않고 오는 전화를 무조건 다 받아야 할 필요는 없구나 라는 걸 얼마 전에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오는 전화도 대부분은 보험을 들어달라고 부탁하거나 화장품, 영양제를 사달라고 부탁하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많이 씁쓸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헛된 인간관계들의 소중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대인관계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혼자만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잘못 사귀고 사교성이 없고 대인관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혼자만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가 있어야 하고 누구를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곤 합니다. 어느 학자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닌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고독은 상처를 치유하고 상실을 극복하며 개개인을 창조적인 삶으로 이끄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려움 없이 고독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이별과 죽음, 스트레스 등을 극복하고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자신과 만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즉,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단절된 상태로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에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러니 고독을 전혀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울까봐, 혹은 외롭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인연을 애써 붙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에게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죠. 만나서 즐겁지 않고 위로받거나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대상으로부터는 과감하게 혼자 떨어져 나오셔도 됩니다. 물론 혼자서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필요할 때에는 적절히 도움을 청하고 지지를 받는 것은 중요하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과 면밀히 대화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진정으로 즐기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에게 주어 보세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여유로움이 있고 초연해집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스스로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결국 혼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아플 때 혹은 내가 죽을 때가 두려워 주위에 관심을 강요하고 기대게 되신다면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독서나 운동과 같은 취미 활동이나 자기 효능을 높이기 위한 봉사 활동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위해 밥상을 차릴 줄 아는 능력을 길러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외롭고 괴로워집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타인에게 의존해 해결하지 말고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해 삶을 발전시키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남들의 기준에 끌려다니거나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과 타인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혼자 되기를 받아들이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운 사람은 관계에 대한 실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만 남게 되고 좋은 사람들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TV, 유튜브, 게임, 말소리, 메신저 등 하루 종일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방비하게 노출된 소음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추게 합니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나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기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나만의 시간을 갖다 보면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위해 일을 한다면 혼자만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안정감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을 탐험하기 위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들의 삶을 놀라운 방식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기분이 더 좋아지고 스스로를 더 잘 알게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강합니다. 두 번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 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때로는 건방진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고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타인의 시선에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을 제약하며 성장을 방해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진정으로 압니다. 이 특성은 그들을 극도로 반성하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또한 종속성이 적을수록 더 독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은 생산적이고 자기 요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신감을 유리하게 관리하여 도전에 직면하고 새로운 학습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실에서 큰 동기부여의 원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불안을 알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의 특징과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신과의 소중한 시간을 가지며 자기를 위로하고 행복하게 지낼 줄 알게 된다면 반절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관심사와 취미를 갖고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즐거운 순간을 공유하되 혼자만의 공간을 존중해 주시는 것. 건강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세부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해 보세요. 자연과 교감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기억한다면 평온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나 자신과의 시간을 많이 갖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살면서 중요한 말은 여기, 지금이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 숲풀 색깔이 아름답다.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내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에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거야.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오래오래 장수하시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